부동산 생생정보통 오늘은 규제랑 비규제 지역으로 나눠가지고 한번 수도권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빨간 곳이 규제, 송파, 동대문, 성북, 중랑 이렇게 볼 거고, 비규제는 구리랑 부천, 안양, 만안을 보려고 하고요. 정책 시행된 지가 한 달 정도 되면은 실제 이 정책이 어떻게 워킹하고 있는지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규제랑 비규제로 컨셉을 잡아서 생생정보통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규제 지역은 어땠을까? 일단 1군에서는 신고가가 간간히 이어지고 있어요. 신고가가 여기저기에서 막 폭발적으로 나온다기보다는 거래가 많지는 않은 가운데서 거래가 이루어지면 신고가인데? 약간 이런 분위기가 지금 이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그 사이에 이제 잠실 입주장이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잠실 르엘이랑 잠실 레미안 아이파크 입주가 이제 시작되고 있는데요. 그 여파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곡동의 렉슬입니다. 33평이고 최근 거래가 10월 29일로 신고가가 찍혔고요. 39억 9천이 됐습니다. 84가 39억 9천이니까 한 40억 정도 하는구나, 렉슬이.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요거 한번 기억해 두세요. 렉슬 40억. 그리고 반포자이 50평이 60억 5천에 찍혔습니다. 역시 최고가고요. 날짜는 10월 29일 되겠습니다. 리센츠의 기세가 굉장히 무섭습니다. 지금 35억 5천이 11월 5일에 찍혔고요. 고점 기준으로 한 5억 정도 차이 났거든요. 지난 장에서. 같은 조건이라고 봤을 때는 리센츠가 상당히 많이 쫓아왔는데, 렉스를. 그런 걸 볼 수 있습니다. 송파를 볼까요? 잠실역과 몽촌 토성역 사이에 잠실 르엘이 26년 1월에 입주를 예정이고, 잠레아, 잠실 레미안 아이파크가 2025년 12월에 입주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가격 보시면 아시겠지만 40억과 41억이죠. 4,000세대가 입주를 하게 되는데 지금 신고가를 계속 찍고 있습니다. 너무 좋은 아파트니까 신고가 찍히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2019년에 헬리오시티가 들어올 때 잠실 전체가 흔들렸다는 거 한 6개월 정도 이제 여파가 있었거든요. 그리고 2008년에 엘리트가 들어올 때도 서울 부동산 자체가 이제 흔들흔들 거렸잖아요. 그런 걸 고려해 봤을 때 이 정도로 영향이 적나 기이한 현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서울에 입주가 없다, 그리고 물건이 없다라고 볼 수 있겠죠. 기사에도 나와 있습니다. 모처럼 열린 입주장에도 서울 전셋값은 상승세다. 11호 대책에 수도권 아파트 매매가 43%가 줄었는데 전세는 실종되었고 월세는 고착화되었다. 이 월세가 고착화되었다는 뜻은 세입자분들께서 대부분 이제 연장을 요청하실 때 전세금을 올리기보다는 전세에다가 이제 월세를 붙이는 걸 원하세요. 대출을 건드리기도 힘든 상황이다 보니까 전세 대출 그냥 유지하고 그 상태에서 그냥 월세를 얼마 더 붙이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되게 많고, 좀 한마디로 반전세 전환이죠. 통계상으로는 이제 반전세 같은 경우에는 다 월세로 잡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월세가 통계상으로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 요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신축이 사실 많이 쏟아졌어요. 뭐 송파만 있는 게 아니라 동대문에도 많이 나오고 이랬는데도 불구하고 서울 전세 시장이 상당히 이례적인 움직임이다 라고 하는 게 최근 기사 타이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가격이 얼마냐? 르엘 같은 경우에는 전세 오구가 9억대에서 12억까지 올랐습니다. 그리고 금매가 지금 11억대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3억이나 오른 거죠. 84전세는 한 14억, 그리고 RR 같은 건 15억까지 시세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보통 요 정도 가격대가 원래는 강남의 전세가였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입주장의 초입이거든요. 물론 이게 입주가 진행되면 좀 떨어질 수도 있을 수 있는데요. 지금 분위기로서는 가격이 떨어지기는 좀 쉽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더 들고요. 최근에 이제 방 2개, 화장실 하나, 이제 20평인도 여기 르엘에 있거든요. 그게 이제 전세가 10억에 있었어요. 물건이 9억 5천에 콜을 들어갔다가 임대인이 11억으로 확 올려버렸습니다. 그런 상황인 거죠. 물건이 없는 것 같으니까 확 올라가고요. 잠리아 같은 경우에는 5구 전세가가 11억에서 12억 정도 합니다. 그리고 84전세는 13억 후반에서 14억대예요. 이게 세대수가 많기는 한데 입주가 지금 한창이잖아요. 근데 가격 하락은 거의 없고요. 르엘 같은 경우에 지금 전세가 이렇게 600개가 넘어 있는 것처럼 보이고, 잠리아는 지금 1000개가 넘어 보이긴 하는데, 그러니까 실제로 전세 물건이 많은 거죠. 근데 이제 집주인들이 급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가격이 하락이 덜 되고 있고요. 심지어 르엘에는 전세 배액 배상 얘기도 있대요. 예를 들어서 가격을 뭐 500, 1000 이렇게 받았는데 뒤돌아보니까 가격 훨씬 많이 받을 수 있으니까 전세 배액 배상이 있다는 소문도 지금 들리더라고요. 주변 전세도 물건이 거의 없어요. 하락하지도 않고. 그나마 지금 파크리오에 보통보다 살짝 좀 물건이 많기는 한데 그것도 굉장히 제한적이고요. 입주가 이어지고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입주 효과는 반경이 굉장히 좁은 거예요. 예전에 23년에도 개포에 입주가 있었을 때도 6,000세대 한 번에 막 7,000세대 막 이렇게 들어오고 했었잖아요. 단지가 굉장히 크니까. 그때 이제 전세 가격이 막 회복하고 있었을 때였어요. 매매가도 회복하고 바닥에서. 근데 물건이 쾅 들어왔잖아요. 꽤 영향이 많을 거다라고 얘기는 했었지만 지금 저희가 결과론적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그냥 찻잔 속에 태풍 같은 거였고,
전이었고, 그래도 그때만 하더라도 도곡동에 이런 데 전세가 조금 쌓이긴 했었어요. 개포에서 가까운 쪽에서는. 근데 지금 보시면은 바로 코앞에 단지들에도 전세가 막 굉장히 많이 쌓이거나 통상보다 뭐 그런 상황을 좀 볼 수가 없거든요. 굉장히 지금 매매와 월세 물건이 적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송파 하급지는 신나게 갭을 메우고 있습니다. 송파 삼성 레미안 같은 경우에 12월 29일에 최고가 10억 6천을 찍었고요. 헬리오시티 위에 있는 단지죠. 송파 동부 센트럴빌이 18억 5천입니다. 역시 최고가를 찍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문정 레미안이죠. 지금 최고가를 찍었습니다. 가락동 이하의 지역들이 있죠. 송파 가격이 2군보다 훨씬 쌌거든요. 근데 지금 많이 회복을 하고 있는 상태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거래가 꽤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마천 쪽에 있는 대장이죠. 송파 파크 센트럴 마찬가지로 15억 8천 18억 8천으로 신고가를 찍고 있다. 그리고 가락동의 구축 대장이죠. 가락상용 1차 역시 매매가 21억으로 신고가를 찍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른바 갭매우기가 차근차근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아까 2군 대비해가지고 송파가 싸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래프만 보셔도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여기 하나는 광장 청구예요. 이 파란색이, 이 빨간색은 송파 현대입니다. 송파에 있는 현대가 청구보다는 좀 소규모긴 하지만 입지가 훨씬 더 뛰어나잖아요. 그래서 크게 현대가 뒤떨어지진 않았었거든요. 근데 지금 차이가 요만큼이나 많이 나죠. 그리고 실제로 청구 같은 경우는 지금 15억이 넘습니다. 호가가. 반면에 현대는 제 기억에 4층인 것 같았는데 13억 8천인가 걸려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것도 2억 이상 벌어져 있는 거죠. 호가 자체도 실거래보다는 호가가 차이는 적지만 2군이 토어제의 반사 이익을 받구나, 그리고 그만큼 1군의 송파가 가격이 쌌구나, 그래서 그걸 지금 메우고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외에도 풍납동에도 이제 송파에서 좀 덜 선호하는 지역이라고 볼 수 있는데, 현대 리버빌 2차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것보다는 실제 호가는 더 높아요. 하지만 역시 전고가를 이제 막 회복하고 있는 거고요. 여전히 저는 송파가 싸다고 생각하고, 아직 전고 돌파하지 않은 단지들이 남아 있습니다. 아니면 이제 전고 근처인 것들도 저는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광장 청구 같은 거는 지금 훌쩍 뛰어넘었잖아요. 근데 아직도 전고 부근에 있다? 이미 조금 안전마진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자, 광진구인데 광장 힐스테이트예요. 광장동에 대장이고 25평이 한 23억 정도 하고 있습니다. 1군 같은 경우는 지금 선호단지를 위주로 해가지고 정말 좋아하는 단지, 누구나 갖고 싶은 단지들이 신고가가 찍히고 있고, 그다음에 그 밑에 있는 단지들이 천천히 신고가를 찍으면서 많이 벌어졌던 갭을 메꾸고 있는 상태라고 하면, 2군 같은 경우에는 이미 많이 올라왔잖아요. 광장동 힐스테이트가 지금 23억이니까 가치 대비해서 가격이 충분히 싼 수준 이상이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런 단지 같은 경우에 토어제 이전에는 물건도 없고 막 가격이 빠르게 오르다 보니까 거의 내고가 안 됐어요. 지금은 그래도 조금은 좀 내고의 폭이 생긴 것 같고요. 많이는 안 갔거든요. 절대 막 2, 3천 여기까지도 안 가요. 23억인데도 이 호가 안에서 좀 움직이려는 경향이 좀 있다. 그 밑에 단지들 같은 경우에도 뭐 거래가 되는 것도 있는데 막 활발하게 무언가 신고되거나 그런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단지를 갖고 온 이유는 송파 입주에 영향이 있을까 싶어서, 왜냐면 바로 강 건너니까. 근데 이제 송파 입주에 영향은 없었고, 거래는 많지 않고요. 호가 하락도 없고 금매도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지역대의 특징이 물건이 정말 없어요. 정말 없고, 현대 프라임 같은 경우에도 이게 지금 제일 싼 가격인데 보류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제가 아까 뭐 내고가 된다고 해가지고 집주인이 막 애가 타서 그렇다기보다는 내가 이거 실제로 팔고 위에 거 가야겠다라는 생각에서 조금 내고를 해준다는 거지, 막 쫓기거나 터워졌는데 너무 손님이 없다 이런 식의 느낌은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주택시장이 조금 더 올라갈 거라고 보는 게 우세적이니까, 심리가. 그래서 그런 것 같고, 송파 이주 수요가 조금 있긴 있었는데 그게 뭐 크지는 않았던 느낌인 것 같고, 실제로 지금 광진구에 보면은 물건이 많지가 않아요. 이주 수요나 그런 영향도는 좀 적은 걸로 보입니다. 동대문구로 한번 가볼까요? 동대문구는 25년에 꽤 많이 입주가 있었어요. 9,200세대가 있었습니다. 라그란데도 있었고, 이문 아이파크 자이도 있었고, 자이 디센시알, 그러니까 이문동 중심으로 해가지고 대단지들이 많이 들어왔는데,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매매가가 상승하고 있고 물건이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별히 지금 가장 입주장이라고 볼 수 있는 건 이문 아이파크 자이인데, 매매 시장 같은 경우 이미 둘 다 최고가를 찍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입주장이 마무리가 확연하게 됐구나 라는 걸 느낄 수 있을 것 같고, 전세 같은 경우는 지금 소진이 되고 있어요. 근데 여기 지금 디센시아 있죠. 자이 디센시아가 올해 6월에 입주했거든요. 근데 지금 전세 매물이 2개예요.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자이 디센시아가 상당히 사람들의 선호도가 높게 단지도 구성되어 있고 구조도 굉장히 좋습니다. 예, 그래서 빠르게 소진된 건 분명히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지금 입주장인데, 근데 이렇게 빠르게 지금 물건이 없어졌다, 그런 거 생각해 보면 빠르게 입주의 효과가 사라지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그게 지금 어디까지 미쳤냐면 전동 3성이라는 아파트가
아파트가 있는데 나홀로 느낌도 있는 단지인데도 불구하고 최근에 전세 물건 하나 4억 5천짜리 있거든요. 여기 한 개에 10팀이 예약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10팀이. 이거 아직 물건이 있긴 하거든요. 지금 촬영일 기준으로. 근데 이것도 물건이 안 빠진 게 아니라 현재 세입자분이 갈 곳이 있어야 되는데 갈 곳을 못 구해가지고 지금 얘가 안 빠지고 있는 거지. 전세 4억 5천이면 나름 이 근처에선 저렴한 편이니까 한 개에 10팀이 예약할 정도로 수요가 몰려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성북구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성북구 같은 경우에도 기름 뉴타운이 신고가를 지금 많이 찍고 있어요. 그 중에서 제가 가장 최근에 놀란 신고가는 기름 뉴타운 4단지 입현한 세상인데 9.7 찍혔습니다. 9.7. 굉장히 높은 실거래입니다. 왜냐면 10월 18일, 16일 뭐 이럴 때 보면은 8억대잖아요. 근데 한 방에 1억이 뛰었어요. 한 방에. 소어제 5일장 시즌에 패닉바인도 있고 이래가지고 고점이 잡히는 경우도 많거든요. 근데 지금 이렇게 한 방에 지금 가격이 올라왔다는 거는 8억대 물건들이 소화제들이 9억대로 올라왔구나라는 걸 의미하는 거거든요. 이 9.7억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압동이고요. 오락장의 스골 수리 하우스 2개 구조로 가장 좋은 거긴 했지만 아직 신고 안 된 압동 쪽에 압동이 제일 로얄동이거든요. 그 라인의 미신고권이 지금 9억 5천과 9억 7천에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레벨이 바뀌었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현재 호가는 한 9.4억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뭐 상태가 좋고 막 이렇기 때문에 좀 더 받을 수 있었겠지만 이 9.4억조차도 확실히 이전에 비해서 가격이 올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기름 1차가 지금 9억 8천입니다. 84 같은 경우에는 제가 한 11억 정도 하거든요. 59가 가격이 꽤 쫓아왔다. 그건 무슨 말일까요? 그럼 이제 84의 가격이 올라갈 시기라고 볼 수도 있겠죠. 자, 그리고 기름 뉴타운 8단지 같은 경우에 지금 11억 2천이에요. 요것도 마찬가지로 가격이 꽤 점프한 느낌으로 신고가 됐고요. 사실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5일장 기간이니까요. 더 좋은 입지들은 먼저 올랐다. 그리고 이제 여기들이 다 소진이 되거나 물건이 없어지니까 그 다음 입지의 4단지가요. 가격이 한 칸 올랐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랑구는 이제 7호선 역세권이고 평지인 단지 사가정 아이파크 중랑구의 선호 단지라고 볼 수 있겠죠. 그게 지금 11억에 거래가 됐습니다. 굉장히 특이한 거는 10월에 25평 거래만 15건이에요. 굉장히 많이 거래가 됐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평지고 교통도 좋고 이제 강남 접근성이 좋다 보니까 신혼부부들이 많이 사는 거 아닌가 싶고요. 전고가 11억 3,500이에요. 21년에 보시면은 11억대라는 거는 이제 사가정 아이파크 5군 대장급도 거의 신고가다. 지금 호가는 11억 2천이니까 거의 이제 근접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여기까지 규제 지역이었고 비규제는 어떨까? 구리랑 동탄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한 칸 올라 있는 상태고요. 오늘 볼 곳은 안양 만안구, 부천시 구리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원구를 먼저 한번 볼까요? 약간 왕자 역할을 하고 있는 안양역 푸르지오 더샵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최상단의 단지라기보다는 최상급의 손꼽히는 단지다. 굉장히 크고 깨끗하고 반듯합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단지가 지금 확실히 풍선 효과는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10억 물건이 보류되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호가는 10억 5천 선입니다. 원래는 사실 그러지는 않았는데요. 아무래도 평촌에 있는 좀 더 입지 좋은 신축이 먼저 오른 건 사실이에요. 그 사이에 규제제에 걸리고 상대적으로 만안구가 투자자들이 많이 몰리긴 했습니다만은 비교적 싼 가격 때문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게 가격이 한 칸 이렇게 올라왔거든요. 지금 만안구도 올라왔고 아까 말씀드린 구리도 동탄도 올라왔는데 그게 막 불장애로 막 붙으면서 막 파워박 소화되는 게 아니라 개인적인 느낌으로는 저평가된 수준에서 딱 찰랑찰랑까지 거래가 올라온 다음에 여기서부터는 거래가 관망되는 느낌이 좀 있습니다. 지금 이게 실거주 장이기 때문인 거거든요. 지금 대부분 들어오는 사람들이 실거주 베이스이기 때문에 실거주 분들은 만안구에 왔다 가도 이 정도 가격이면 내가 평촌에 있는 신축을 살 수 있지 않나? 평촌 구축이라도 입지 좋은데 갈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만안구에는 사실 어찌 보면은 양대축 실수요가 투자가 있는데 실수요 같은 경우는 가격이 올라오니까 찾지 않고 투자 같은 경우에도 웃돈까지 주어지면서 그런 상황은 아직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분명히 풍선 효과는 있었지만 저평가 구간을 지나가자 관망 상황이다 라고 전체적인 상황을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엘센트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엘센트로가 지금 14억인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상단에 선호단지 손님이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금매가 있고 좀 내구가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부천 같은 경우에는 부천 중앙공원이에요. 여기 대장이 이제 중센프 중동 센트럴 파크 프로지오인데 가격도 11억이 넘으니까 가격이 싸다고 볼 수는 없죠. 아까 사가정 아이파크 5구가 11억을 이제 좀 넘었으니까 부천의 대장이긴 하지만 굉장히 싸다라고 보기는 어렵죠. 조금 싼 정도의 수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왜 그런 느낌이 드냐? 지금 요 단지 같은 경우에는 전고가 대비해 가지고 마이너스 15% 정도 됐습니다. 15%. 부천이 활발하게 전고가 근접한 수준은 아니라고 볼 수 있죠. 근데 되게 재밌는 거는 이게 바로 길 건너에 있는 은하주공의 20평대가 전고점을 회복을 했습니다. 그래프로는 넘긴 넘었는데 사실 실거래 기준으로는 못 넘었어요. 이거는 실거래의 평균이거든요. 호갱노는. 근데 어쨌든 전고점에 근접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아무래도 이거는 이제 지금 선도지구 호재가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의 수요가 이렇게 몰리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구리시인데 지금 장자호수 공연역이랑 구리역 신축이 상승
신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신명이라고 장자호수 공원역에 가장 선호되는 단지 중에 하나인데 거기에 이제 신고가를 찍었습니다. 12억으로. 그리고 금호 베스트빌 같은 경우에도 신고가를 찍었습니다. 물론 그 이후에도 조금 떨어지는 게 있긴 하지만 뷰가 트인 곳, 호수가 바라보이는 곳, 한강이 바라보이는 곳 이런 것들이 구리에서는 굉장히 좋은 동으로 치고 그런 단지들부터 신고가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건 사실 상대적으로 좀 뒷도리로 볼 수 있겠죠. 저층이거나. 구리역 같은 경우에 신축이 많잖아요. 구리역 힐스도 있고 한양수자인 구리도 있고 인창 어반포레도 있잖아요. 신축들이 구리역 주변으로 몇 개 있는데 인창 어반포레가 신고가 9억 9천을 찍었습니다. 흥미로운 거는 전세가도 신고가를 찍었죠. 지금 전세도 최고, 매매도 지금 최고가인 거예요. 가격이 확실히 올라왔구나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정상입주가 10억 3천원부터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한 칸이 올랐고 그 다음에 추경 매수가 있다기보다는 조금은 조용한 상태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가격이 한 칸 올라가면서 그것을 이제 또 인정할 시간이 필요하고 한 칸 오르고 나면 아무래도 가격에 적응하는 지금 그런 시기인 것 같습니다. 정리하게 되면은 비규제 같은 경우에는 물건이 매우 적은 상황, 그리고 규제는 더 적어요. 사실 전체적으로 물건이 적은 상황이 이어지고는 있고요. 1군에 누구나 선호하는 것들은 지금 신고가가 이어지지만 송파는 제외하고요. 왜냐면 송파 같은 경우에는 토어제에 묶여있으면서 저평가 좀 회복하는 구간에 있는데요. 그 외에 2군의 선호지역이나 15억에서 25억 구간 같은 경우에는 그 전보다는 조금 내고가 될 수도 있지 않나라는 분위기고요. 절대로 근데 뭐 심하게 내고하시면 안 됩니다. 이전은 내고에 내자도 생각 안 했으면 지금은 조금 내고는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4, 5급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금 소개는 못 드렸는데 구리에도 싼 게 하나가 나왔었어요. 나오자마자 바로 몇 팀이 전화 와가지고 집주인이 가격을 1,500 올리더니 결국 보류했습니다. 싼 물건이나 아니면 시세보다 조금 급한 물건 때문에 1,200 싼 것들은 현장에 돌아다니셔야 되고 네이버의 광고는 잘 안 올라온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대부분 사장님들이 최근에 온 사람들 중에서 이 사람 살 것 같으라고 하면 그냥 전화를 하지 굳이 내가 돈 쓰면서 네이버에 광고를 넣을 필요는 사실 없거든요. 그런 이유 때문에 현장을 차라리 돌아다니면서 물건을 확보하시는 게 25년 11월 중반에는 조금 더 현명한 선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